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24페이지에서 24페이지 문단 요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이퍼킬러 마지막 부분을 할 때 문단 요약 문제 가볍게 풀어봤었죠. 그때 이제 영어에는 반드시 행위자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하는 사람이 없어도 행위자를 표시한다.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 it 그렇게 나오는 그 문제까지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단 요약을 가볍게 언급하면서 뒤에 문제를 쭉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문단 요약은 당연히 이렇게 요약문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볍게 요령을 한번 적겠습니다. 자, 밑에 24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거기에 How to approach 요약문 완성, 요약문 읽기 플러스 몇 가지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택지 여부의 주의, 카테고리까지 쭉 먼저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문을 먼저 읽고 요약문이 전체적인 주제가 될 거니까 요약문에 쓰인 말들이 다 지문 속에서 중요한 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두 가지예요. 대부분 두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를 쭉 자세히 다룬 글보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거나 혹은 전반부의 핵심어, 후반부의 핵심어 보통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 두 개를 고른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읽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위 개념 그 위주로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요약문은 주제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포괄하는 말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면 되고 특히 빈칸이 밑에 보이면 빈칸 앞쪽에 부정어가 있는지 혹은 비교급이 있는지 이때 비교급이라는 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뭐를 쓸 거냐, 레스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 긍정의 느낌인 거고 얘를 쓰게 되면 부정의 느낌이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빈칸 A, B 앞에 긍정의 느낌에 혹은 부정의 느낌에 다른 말들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건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어 때문에 헷갈리죠. 그쵸? 보통 A, B 두 개가 있으면 둘 중 하나는 확신이 생기는데 나머지 하나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단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쭉 만났을 때 당연히 이걸 생각해 보는 거고요.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것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전달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단어가 전달하는 성격.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단어가 긍정의 느낌이냐, 아니면 부정의 느낌이냐,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지문의 내용과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생각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쓰이는 단어들의 성격만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자, 밑에 1번부터 5번 밑에 보이시죠? 그냥 봐보세요. 자, A하고 B가 딱 보이는데 특히 A 쪽에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rational 보이고 appropriat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rational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다음에 appropriate는 적절한 그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 misguided는 이제 잘못된 혹은 잘못 이해된 그 뜻이고 4번은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그 다음 5번은 효과적인 이렇게 나오죠. 그쵸? 1번부터 5번 사이에 서로 다른 단어들이 쓰여도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고 나서 서로 비슷한 성격끼리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 거니까 특히 A에서 생각해 보는 건 긍정이냐, 부정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잘못된 거냐, 혹은 바른 거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성격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요약문을 읽고요.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It is blank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through our own 이렇게 보이죠? Through our own notion of it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힘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힘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것에 대한 이때 이선 앞에 나오는 political pow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notion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같이 봐도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등장하겠어요?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하겠죠. 어떤 두 가지? 말 그대로 우리 문화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겠죠. 그렇죠? political power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의 문화가 이해하는 것, 다른 문화가 이해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요거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because ideas of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문화에 걸쳐서 빈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다른 문화의 정치력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political power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문화가 생각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읽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읽어주세요. 시간은 2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어렵게 느껴져도요. 문단 요약 같은 경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으면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선지에 쓰인 단어들 중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단어 꾸준히 외우고 그 다음에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열심히 전체적인 상위 개념과 포괄적인 말을 찾아가는 연습, 이게 병행이 되면 그러면 괜찮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자꾸 40번에서 틀린다, 40번에서 자꾸 헷갈린다 이런 식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40번이 3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꿔 말하면 2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내가 큰 틀에 포괄적인 말 위주로 그리고 밑에 A, B 앞쪽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 여기에 주의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가자라는 거죠. 처음에 딱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중반부 이후에 분명히 단서가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문서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자, 그럼 볼게요.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cross-cultural이니까 여러 문화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문화의. 원래 cross는 가로지르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네.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문화들을 가로지르는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가로지른다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cross-cultural perspective에서 여러 문화 간 관점에서 여러 문화 사이의 관점에서 equation은 방정식 적어볼까요? equation은 방정식. 자, 그러면 between public leadership and dominance. 그래서 자, 대중적인 리더십과 지배 그 뜻이죠. 대중적 리더십과 지배 사이의 방정식은 문제가 있는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public leadership과 그 다음에 무엇이 다미넌스가 같다라는 이런 식의 무엇이 있다고? 이런 식의 이퀘이션, 바로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요 이미지를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퀘이션은 방정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동등하다라는 거잖아요.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퀄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대중적 리더십은 결국 지배다. 이런 방정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얘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뉘앙스겠죠?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러 문화를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dominance가 무엇을 의미할까? Does it, dominance죠? indicate coercion? 자, 그러면 dominance는 이걸 가리키는가? dominance는 그러면 요걸 가리키는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coercion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coercion은 강압이란 뜻이죠. 그쵸? 이걸 가리키는가? 혹은 control over the most value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control over the most valu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control over는 뭐뭐에 대한 통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뭐에 대한 통제. 자, 그러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것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가? 정치적인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미넌스가 이걸까?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정치적인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되는 거죠. 그쵸? 퍼블릭 리더십이 이걸 가리키는 거고, 이게 요걸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시스템 가려면 저쪽에 퍼블릭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데 결국은 대중적 리더십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얘는 얘다. 이렇게 딱 하나로 보면 돼야한데 안 된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보세요. 자, 통제라는 생각은 would be a bothersome. bothersome 이제 성가신 그 뜻입니다. 성가신 혹은 골치 아픈 적어주세요. 성가신, 골치 아픈. 성가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As for instance, 예를 들면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거기에서는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서 be fond of는 뭐뭇을 좋아하다. 적어주세요. be fond of는 뭐뭇을 좋아하다. 자, 개인적인 자율성을 좋아하며 특히 allergic to 딱 보여줘요. 적어볼까요? allergic to 무슨 말이에요? allergic to는 뭐뭇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 뜻이죠. 뭐뭇을 혐오하는, 뭐뭇을 싫어하는 적어주세요. 뭐뭇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이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통제라는 생각은 골치 아픈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좋아하며 그리고 어떠한 명백한 통제라든가 강압의 표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그래서 정치력을 강압적인 힘이라고 보는 그 개념인 자 무엇인데 이따 보니까 Western fixation 보이죠? 서양의 고정화된 생각인데 무엇이라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무슨 얘기? 문화마다 다르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It is very unusual.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존의 리더가 명령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do not be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힘을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면, 강압적인 힘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노가 나왔기 때문에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로의 도약이죠. 그렇죠? 도약 띄는 거니까 도약은 즉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적인 것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도약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로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shake는 흔들리는 그 뜻이죠. 그래서 얘는 unstable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확실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Marilyn Stratton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이며 정치적인 개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인 강박관념, 문화적인 집착입니다. obsession은 강박관념, 집착. 즉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집착입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참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문화의 정치적인 힘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정치의 힘에 대한 생각이 문화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답은 그래서 어떤 것? 요게 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misguided는 잘못된. 그 다음에 유니폼 여기 유니에 딱 밑줄볼까요?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고 폼의 형태니까 한 가지 형태의 일률적인 적어주세요. 일률적인,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충분히 몇 번? 3번이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이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로 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뒤에 27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먼저 가볍게 적겠습니다. 렉처 포인트 27페이지 밑에 문장 삽입, 단절 찾기, 그 맨 밑에 정답에 대한 단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접근하기. 쭉 한번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웜업을 하고 밑에 문제와 뒤쪽의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장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큰 틀의 일반적인 요령들을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마다 가지는 약간의 디테일한 면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흐름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면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갈 문장을 위쪽으로 떼놨으니까 당연히 단절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절은 내가 생각나죠. 그렇죠? 무엇이 있을 것이고, 대상의 단절이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시제는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주세요. 정말 안 보일 때 마지막에 시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단서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얘기했었죠. 그쵸?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절이 잘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꼭 명심하면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거죠. 그쵸?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묶는다. 이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 됐죠?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 요거는 가로로 묶는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유사 어휘를 사용한 문장은 같이 묶는 거죠. 그렇죠? 좋아한다, 선호한다, 항상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유사 어휘가 사용된 문장은 함께 묶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우명제로 연결되면, 대우명제는 앞에 나오는 걸 두 번 부정한 거. 그렇죠? 대우명제로 연결되면 또 같이 묶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복습 잘해야 돼, 진짜. 복습 잘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앞쪽에 가치 판단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정적인 사실이 보인다. 비슷한 얘기예요. 단정적인 사실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 그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제시되는데, 그때 무엇이 생략되고, 이렇게요. 특히 이거 잘 봐야 돼요. 가치 판단이 보인다. 가치 판단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 됐죠?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 주로 그 긍정 혹은 부정의 판단을 주는 것. 얘네들이 보이면,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고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보통 제시되는데요. 요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 사이가 됐건, 잘 들어. 1번부터 5번이 됐건, 맨에 주어진 문장이 됐건, 그게 요런 느낌이 든다면, 뒤쪽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얘를 집어넣고 서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바로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생각해 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최소한 뭘 해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같이 가져가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는 습관들 좀 들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시문과 맨의 박스 있죠? 걔네와 유사한 의미, 이미지, 카테고리.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제시문에서 mathematics 얘기를 했다. 그럼 밑에서 English라든가 history 이런 식으로 과목이 보이는 것을 같이 묶을 수 있다. 제시문에서 질병이 보였다. 그러면 밑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라든가 이런 말들이 보이면 같이 묶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얘기죠. 자, 왜냐면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는데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러면 최소한 정답 근처라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맨 위에 제시문과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보이면 거기에 정답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평가원 문제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정답에 대한 단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게 답인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가 될 수도 있고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제시문과 유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단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자. 됐죠? 자, 27페이지 7번하고요. 7번하고 34페이지 14번 두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7번, 14번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번 문제가 살짝 헷갈리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14번 문제는 이게 답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생각이 좀 왔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한 게 바로 문장 삽입이죠. 그쵸? 순서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지만 문장 삽입은 흐름의 단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가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잘 활용해야죠. 그쵸? 얘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서거든요. 스틸이 문장 맨 앞에 쓰이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문장 삽입이나 순서별에서 스틸이 보이면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든가 혹은 however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이 rather too much, 지나치게 많이 걱정한다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걱정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this problem은 당연히 부정적 뉘앙스가 되는 거고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걱정을 조금 해도 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이제는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가 항상 단편화된 혹은 분열된 그 뜻입니다.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도 항상 단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강의 느낌이 바로 뭐냐면 걱정을 조금 해도 된다는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틸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스틸은 nevertheless나 however하고 비슷하니까 이해하고 약간 다른 느낌의 성격이 앞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절 혹은 의미 덩어리 묶기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 덩어리가 딱 두 개로 묶이면 그 두 덩어리 중에 맨에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가까운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자, TV 시청자들의 fragmentation을 일단 보이죠. 그래서 fragmentation은 분열 혹은 단편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각조각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시청자가 모든 연령대가 한 곳에서 다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10대 시청자, 20대 시청자, 30대, 40대 이렇게 딱딱하게 시청자들이 싹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TV 시청자들의 단편화 혹은 분열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TV 시청자들의 분열은 그리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채널들이 모든 곳에서 런칭을 시작하다. 즉 모든 곳에서 새로운 채널들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TV 시청자들의 분열 혹은 단편화는 발생시켰습니다. 누구에게? 광고업자에게 많은 concern, 걱정거리, 우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 cause가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 뜻인데 얘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문제 따위를 가지고 온다. 사건 따위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의미가 무엇과 비슷하기 때문에 bring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bring은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cause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뭇을 발생시키다 이렇게 사형식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러면요 시청자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딱 모든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광고만 만들면 좋은데 10대 시청자들, 10대 또 여성, 남성, 20대 시청자들 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30대 시청자들 남성, 여성, 직장인 또 직장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완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잘 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잘 들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과거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면 과거는 좋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look back, 뒤돌아봅니다. 자, nostalgically, 이쪽으로 볼까요? 향수에 젖어 그 뜻이죠. 향수에 젖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현재가 지금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정이니까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옛날에 좋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광고업자들은 향수에 젖어 바로 이런 때를 바라봅니다. 한 장소에서의 트랜스미션이니까 전송이죠. 뭘 전송하는 거야? 광고겠지. 그쵸? 한 장소에서, 한 채널에서 광고만 보내면 되는 거야. 그쵸? 즉, 여기에서 스팟이라는 건 광고를 보내는 장소니까 채널이겠죠. 적어주세요. 자, 복습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한 채널에서 광고를 보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다 보여질 수 있는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상파 3사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상파 3사도 없었고요. 지상파 한두 개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사실은 SBS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MBC하고 KBS, MBC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KBS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고를 어디에만 하면 되는 거야? KBS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니? 걔네들만이 아니라 뭐 TVN도 있지, 뭐 채널A도 있지, 뭐 TV조선도 있지, 뭐도 있지, 뭐도 있지, 아주 많잖아. 그쵸? 광고업자들에게는 이렇게 광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 좋았단다. 자, 그 다음에요. This made television advertising of mass consumer products relatively straightforward. 이렇게 나오죠. this의 동그라미. 이때 this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앞의 내용은 언제 상황이라고? 과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과거는 한 채널에서 다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편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대량 소비 상품에 대한 TV의 광고를 비교적 straightforward하게 만들었습니다. straightforward는 그냥 simple 이렇게 봐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과거의 광고가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광고는 그냥 단순했다라는 거야. 자, whereas 반면에 오늘날은 과거하고 이제 현재 얘기가 나오죠? 그쵸? 반면에 오늘날은 광고업자들이 build-up coverage. 이때 build-up은 축적하다, 쌓다. 그 다음에 coverage는 어떤 것을 커버하는 비율,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 해서 이 뜻입니다. 점유율을 쭉 이렇게 누적하거나 축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별도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채널에 광고하는 것에 의해서. 즉,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고? 옛날과는 다르게 여러 채널에서,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때까지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쭉 보니까 결국 어떤 의미예요? 과거가 좋았고, 현재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 광고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봤다고? 오늘날은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는 거예요. 자, moreover에 표시 한번 해보세요. 게다가 그 뜻이죠. 그쵸? 화살표에서 적어주세요. 같은 성격으로 추가. 적어주세요. 같은 성격으로 추가. moreover는 같은 성격으로 추가. 내용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성격으로 추가다. 바꿔면 무슨 얘기니? moreover 다음에 나오는 성격과 동일한 성격이 앞에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뒤에 딱 보니까 advertisers gain considerable benefits.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확보합니다. 상당한 혜택을 확보합니다. 가격 경쟁으로부터 어디에서?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s. 딱 보이죠? numerous는 many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많은 방송국 사이에 가격 경쟁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방송국이 있는 거 언제 상황이야?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쵸? 근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금 많은 혜택을 보니까 앞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채널에서 광고를 하지만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다. 잘 들어.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Seldom does a new brand or new campaign that solely uses other media. 그래서 뒤에 solely는 only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단지 TV가 아닌 다른 매체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은 reach high levels of public awareness very quickly. 아주 빠르게 높은 대중적 인지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3번에서는 지금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and를 통해서 다른 내용이 추가됨을 암시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자 TV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TV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빨리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됐죠? TV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TV가 아닌 걸로 빠르게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4번과 5번도 흐름의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3, 4, 5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그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좋아요. 자, 뒤로 갈 건데요. 뒤에 문제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14번 문제를 풀고 데일리 미션 그리고 하이퍼킬러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 흐름이 살짝 바뀌어요. 그쵸? 흐름이 살짝 바뀌는데요. It is no light matter.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 it과 투부정사가 보이면 가짜,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은 가져오고 투부정사 예어가 진짜 좋은데요. 그럼 여기 펜 보이죠? 펜. 이 펜이 바로 이제 동사로 쓰였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 부사의 수식을 받았잖아, 부사. 그쵸?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로 보면 안 되죠. 펜으로 쓰다. 그래서 write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길고 복잡한 컴포지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것은 가벼운 문제, 즉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로 뒤에 나오는 그 컴포지션은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장문 있죠, 장문. 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한 두 문장만 읽어보면, 요거는 바로 무엇이라고? 요거라는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그러나 길고 복잡한 곡을 펜으로 쓰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쭉 보면서 이제 흐름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흐름이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요. 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빠른 작업이죠. 그쵸? 누구에게? Great composers 보이죠? 위대한 혹은 훌륭한 작곡가들이 빨리 작업하는 것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솜씨, 그쵸? 솜씨라든가 실력 그 뜻입니다. 그들의 솜씨와 그 다음에 신속함. 뒤에 컴포지션이니까 작곡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들의 곡을 만드는 솜씨와 그 신속함은 자, 무엇을 발생시킨다고? 뛰어난 경이로움과 그 다음에 존경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존경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When we hear of some of the speedy writing of great works by Mozart, 멘델슨 딱 보이죠? 모차르트나 멘델슨의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 빠르게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무엇이라고? 펜의 힘뿐만 아니라 작곡하는 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곡하는 능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또 빨리 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자, 모차르트라든가 멘델슨과 같은 훌륭한 작곡가들이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빠르게 곡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결되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se great musicians, 이러한 훌륭한 음악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곡을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고서? Without reference to 뭐뭐와 관계없이 적어주세요. 펜이라든가 피아노와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곡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불쾌한 육체 노동을 postpone, 미룬 겁니다. 육체 노동 보이죠? 이때 육체 노동이 바로 어떤 거야? 펜으로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미루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mmit their music to paper, 밑줄. 자, commit하고 to paper에 딱 밑줄 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대강 어떤 느낌인지는 한번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원래 그 커미트에서 MIT가 딱 보이잖아요. MIT는 어떤 뜻? 보내다. 그쵸? MIT는 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미트가 익스에서 나왔고, 요게 아웃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미트가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배출하다. 그쵸? 바깥으로 보내다 해서 배출하다. 그 뜻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MIT는 보내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커미트도 바로 무슨 말? 보낸다라는 거죠. to는 뭐뭐로 방향이죠.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종이로 보내는 거죠. 야, 네 생각 종이로 보내봐. 뭐라는 얘기니? 네 생각을 종이에 써봐.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커미트가 나왔을 때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아, 보내다는 뜻이니까 종이로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메모리를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기억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건 기억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잘 나왔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보입니다. 그쵸? 와, 그 사람들 엄청나게 빠르게 작곡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보이죠. 그쵸? 그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 훌륭한 음악가들이 그들의 작문을 머릿속에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펜으로 옮겨 쓰는 그 육체 노동을 최대한 미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2번에서 그리고 1번에서요. 1번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1번하고 2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잘못되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죠? 그쵸?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가치 판단이 있고 자,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유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볼 수 있겠냐? 요거 잘 복습해. 요거 잘 복습해야 돼. 요 느낌을 살리면 뒤에가 더 쉬워져요. 이거 EBS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문장 삽입에서 혹은 순서 배열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흐름의 연결을 생각할 때 계속 나오는 건데 의식하지 않고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번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then 그리고 나서 이제 day의 동그라미. da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누굴까요? da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당연히 these great musicians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4번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도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got credit for incredible rapidity of composition 이렇게 다 보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작곡의 속도에 대해서 그들은 got credit, 칭찬을 받습니다. 됐죠?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결국은 마음속에서 다 작곡을 해놓고 나서 불편한 그 옮겨 쓰는 것만 쭉 미루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쵸? 이미 머릿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작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쭉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Great musicians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이 빠르게 작곡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One has only to copy a piece of music or to try to put into notes some piece of music previously memorized to realize this 이렇게 보이네. 자, 일단 여기서 one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one은 그냥 일반인을 가리킬 때 씁니다. 보통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하나란 뜻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 한 명. 일반인을 가리킬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this 등을 써볼까요? 앞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잘 들어오는데 자, 지금 5번에 나오는 this가
앞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치자. 그럼 앞에 뭘 가리키겠어요? 앞에 엄청나게 빠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죠. 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잘 들어. 엄청나게 빠르게 작곡한 것에 대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카피를 해? 그쵸? 얘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킨다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었는데? 앞에는 컴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카피라는 게 보이죠? 그쵸? 뛰어나게 빠르게 작곡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카피를 해보면 된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쵸? 내용의 단절이라는 걸 한번 잡을 수 있겠냐? 앞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고 신속한 작곡에 관한 이야기고 밑에는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카피하는 것, 복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 뭐가 달라? 즉 4번과 5번에서는 이렇게까지 연결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뒤에 4번까지도 연결인데 근데 4번과 5번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대상의 단절이죠. 위대한 작곡가에서 무엇으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용의 단절이죠. 그쵸? 앞쪽은 작곡 이야기, 근데 뒤쪽은 카피하는 이야기. 다르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5번이 답이라고. 그쵸? 그러나 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쵸? 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작곡에 관한 이야기죠. 작곡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작곡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가 그냥 카피만 해봐도 이걸 알 수 있을 거야. 작곡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맨 마지막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맨 위에 제시문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꼭 다시 한 번만 복습을 좀 해주세요. 특히 8월 달에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9월 달에 성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데일리 미션 있죠. 프린트물, 데일리 미션. 역시 같은 흐름으로 문장 삽입인데요. 지금 풀어주세요.
정답이 만약에 6번이 있었다면 6번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젠장이죠. 그쵸? 자, 봐요.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글을 읽어가면서요. 포괄적인 말이 있고 구체인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그리고 구체인 사례가 보이고 뒤에서 그걸 포괄하는 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인 사례가 보이면 그 사례, 구체인 사례 앞이나 뒤에 포괄적인 말 이렇게 딱 쓰면 되거든요. 얘는 아무리 봐도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쵸? 그냥 밑에 딱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그쵸? 무슨 뭐 준코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검은 눈 방울새 몰라도 돼. 아무튼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의미 덩어리를 묶어볼 때 포괄적인 말이 앞이나 뒤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딱 보이고요. 이건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앞에 내용이겠죠. 그쵸? 앞에 내용일 거니까 뭐 사실은 this는 단서는 아니에요. 그냥 해석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 잘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make sens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이다.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다. 무엇으로부터? 관점으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으로부터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여기에서 뭐 딱히 단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쵸? 그러면 단서가 안 보이네?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뭘 찾는다고? 흐름의 단절을 찾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면 그 사례들 앞이나 뒤에 포괄적인 말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단서를 제시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집단적 감지 혹은 집단적 탐지죠. 집단적 감지의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개체가 사용하는가? 증거로서, 포식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어떤 신호를 개체가 사용하는가? 어떤 신호라고 했었죠? 어떤 신호를 사용할까? 그치? 선택을 암시하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 몇 개? 두 가지가 제시되겠지. 최소 두 가지의 뭐가 보일 거야? 신호가 보이겠지. 포식자의 공격에 대한 신호가 담긴 최소한 두 가지가 보이겠지. 그 중에 뭘 쓸 거냐? 그쵸? 그럼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지. 자, 보세요. 이건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말이 된단다. 무슨 얘기야? 포식자의 공격이 확실하다라는 정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쵸?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집단적 감지의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호를 개체들이 사용을 할까? 포식자 공격의 증거로서. 자, 몇 가지 경우에 한 개체는 포식자를 감지합니다. 즉, 한 개체가 포식자를 감지할 때 최선의 반응은 to seek shelter,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 달아나는 겁니다. 그쵸? 자, 포식자를 감지할 때 달아난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parture from the group. 그래서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벗어남, 그 뜻이죠.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인, 자,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에게. 자, 그리고 무엇처럼 보이는 거? 조직화된 그 뜻이죠. 조직화된, 그냥 플러싱은 밑에 보이죠. 먹잇감이 되는 종들의 조직화된 그 날아오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개체가 포식자를 감지하게 될 때 최선의 반응은 피난하는 것이고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조직화된 날아오름, 조직화된 피난, 조직화된 이탈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누굴 가지고? 다크아이드 준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야? 어떤 신호가 믿을 수 있는 신호인가? 어떤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그걸 찾아야겠죠. 그쵸? 딱 보니까, 자,
Non-vigilant animals,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 나 같은 동물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막 놀아, 와, 막 논단 말이에요. 경계심이 없어요. 자, 걔네들은 attend to는 뭐뭐에 관심을 갖다, 그 뜻이죠.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의 이탈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자, 멀티플 딱 보이죠? 그쵸? 자, 여기 볼까요? 자, 개별적인 거 딱 보이죠? 그쵸? 인디비주얼적인 게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멀티플이 딱 보이네요. 멀티플은 이렇게 딱 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많은 개체들의 그 이탈은 더 큰 도피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에게서. 경계심이 없는 동물은 개별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의 이탈에도 관심을 갖지만 다수의 이탈은 더 큰 도피 반응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경계심이 없는 동물이에요. 나는 그 포식자가 공격하는지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포식자 공격의 위협을 어떻게 느끼는 거야?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감을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발적으로 그냥 집단에서 멀어지는 새끼들보다 다수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이, 다수가 한꺼번에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나 같은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포식자의 공격에 대한 확실한 정보일 수 있다고. 자, 보세요. 만약에 한 집단의 구성원이 이탈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뭐뭐 관련이 없다. 즉, 포식의 위협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경계심이 없는 동물이 도망친다면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딱 whenever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구성원이 집단을 떠날 때마다 도망친다면 그렇다면 너무 자주 도망쳐야 돼요. 자, 3번과 4번이 비슷한 말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한 마리가 이탈하면 포식의 위협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바꿔 말하면 한 마리가 이탈할 때마다 경계심이 없는 나 같은 동물이 이탈을 한다면 너무 자주 이탈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 마리의 개체가 집단을 동시에 이탈을 할 때는 진정한 위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2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애들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여러 마리가 이탈할 때 어떤 게 더 믿을 만한 정보야? 포식의 위협. 요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딱 좋아요? 6번에 있으면 딱 좋다니까? 그쵸? 근데 6번에 없단 말이야. 구체적인 사례들이 딱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그걸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이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걸 포괄하는 말 딱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앞쪽으로 가되 앞에서 몇 가지 정보? 2가지 정보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는 거. 그게 어디야? 그게 3번이죠. 2가지 정보 보이죠?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거. 그 다음에 다수가 이탈하는 거. 그리고 그게 더 큰 도피 반응을 발생시킨다면 그럼 이게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다. 자, 요 느낌을 잘 살려주세요. 6번이 있었다면 답인데 그 느낌이 왔다면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포괄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맞다면 그리고 2가지 정보가 제시되고 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맞다면 그 느낌이 왔다면 앞쪽에 걔네들을 싹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일 것이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하이퍼킬러 꺼내주세요. 하이퍼킬러 18회 2번, 5번, 6번 풀어주세요.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할만할 겁니다.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잘 풀릴 거예요. 2, 5, 6 지금 풀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운내서 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성적 나옵니다, 진짜. 조금 해보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접거나 혹은 성적이 좀 나온다고 해서 잠깐 쉰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남은 100일 동안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되게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책도 보고 문제도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고마워서 점수를 주지만, 그러나 잠깐만 소홀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하게 등 돌리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게 공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는 되게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만큼 나오고 내가 관심을 가는 것만큼 나중에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쵸? 습관이라는 건 형성이 된다라고 시작해요. 그쵸? 우리의 두뇌가 take a shortcut, 이게 바로 무슨 말? 지름길을 선택하다, 그 뜻이에요. 지름길을 선택하다. 지름길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deliberate, 뒤에 deliberate는 뒤에 짝 over하고 같이 이제 보이죠. 그쵸? deliberate over 이렇게 쓰면서 뭐뭇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뭐뭇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다. 자, 그러면 습관은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두뇌가 지름길을 택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자, 우리의 두뇌는 빠르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우리의 두뇌가 마주하는 상황은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행동들을 코디파이하는 법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코디파이는 바로 무슨 말? 코드로 만들다, 체계화하다, 암호화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체계화하거나 암호화한다라는 건 뭐 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오는 문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그쵸? To codify behavior, 여기 딱 보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습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습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톱 물어뜯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손톱 막 물어뜯는 거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좀 꽤 있어요. 자, 근데 그게 흔한 행동이라는 거죠. 언제? 의식적인 사고가 없이 발생하는 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 그냥 습관이라는 거죠. 그쵸?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처음에 손톱을 물어뜯는 그 사람은 시작을 했을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뭐 때문에?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딱 보면 보기 흉한, 그 다음에 행네일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행네일을 이렇게 딱 손톱이 딱 있잖아요. 손톱이 딱 있으면 약간 옆에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약간 뭐지? 조금씩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굳은 살 베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탁탁 뜯어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러나 when the behavior occurs for no conscious purpose, 의식적인 목적이 없이 그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면 습관이 in control, 통제하는 혹은 자리 잡은 그 뜻입니다. 통제하는 혹은 자리 잡은 그 뜻인데요. 자, 그때는 이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persistent, 끈질긴, 지속적인 그 뜻입니다. 끈질기게 손톱을 물어뜯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인 트리거는 뭔가를 발생시키는 계기. 무의식적인 계기는 바로 무엇이라고? 나도 모르게 불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맨 처음에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던 것을 바로 보기 흉한 것을 없애서 깔끔하게 만들려는, 즉 뭔가 깔끔한 느낌, 그 다음에 해결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쾌한 상황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뜯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분도 좋고 막 그래. 그래서 하게 됐는데, 자, 근데요, 여기 딱 보이죠? 리스판스죠. 그쵸? 그럼 리스판스는 반응이죠. 그쵸?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의도적인 반응은 아니죠.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의도와 관련이 없는 그런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5번이 답이 아니지. 확신을 가지고 5번을 답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뜯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자신도 모르게 뜯게 되는 거야. 자, 스트레스라는 무엇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있을 때. 됐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답이죠. 조건화된, 이렇게 적으세요. 조건화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환경이라든가 특정한 조건이 제시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컨디션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그리고 컨디션드는 조건화된 그 뜻도 있지만 적어주세요. 그 뜻도 있지만 여기 바로 길들여진 이 뜻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자, 뒤로 가서 5번하고 6번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금방 끝납니다. 자, 5번은 그냥 이게 답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들 대부분은 인정하는 것을 당황해 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보면 돼요.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 보이면 그리고 뒤에서 투명사 보이면 뒤에서 딱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자, 그러면 인정하는 걸 당황해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감정에 의한 호소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고, 그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실, 자, 여기서 in fact는 가로로 묶어주세요. in fact는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흐름으로도 연결이 가능해요. 즉, 사실은 그 뜻인데, 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however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세히 말하면, in detail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과 다른 흐름, 같은 흐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고 활용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결어만 가지고 오지 말자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온 내용의 덩어리를 살펴보니까 주요한 결정들 중에서 순수하게 무엇을 바탕으로 한 건 없어요. 순수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하거나 순수하게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결정들이 감정과 이성이 어느 정도는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Even the most rational of decisions,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많은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결정들도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결정은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쫙 살펴보니까 자, 이건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이 this가 가리키는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이건 문화적인 편견이고 우리의 감정을 no less than 뭐뭐와 마찬가지로 적어주세요. 뭐뭐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다 그 뜻이니까 뭐뭐보다 적지 않은 거니까 뭐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faculty 능력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유감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let alone,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적어주세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들어. 자, B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건 문화적인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부며 자, 감정적인 것이 무엇은 없다고? 이런 것들은 즉 수치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무브되는 말 그대로 옮겨지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옮겨지고 우리의 사고가 옮겨지는 거니까
적어주세요. 영향받는 그 뜻이에요.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유감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도 됩니다. 이건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갔죠? 그쵸? 그러고 나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because 의미라는 거, 생략되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이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감정에 문제가 있고 이성이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건 문화적인 편견인데, 왜냐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감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무슨 얘기야? 감정은 잘못됐고, 이성이 훌륭하다. 그 내용이 나오죠. 맞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쫙 읽어보니까, 잘 봐요. 우리는 어디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 혹은 우리의 이성의 자부심을 느끼고, 약간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마치 이성이라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자, 그리고 보세요. 외연의 뭐 많은 곳에서 그 뜻입니다. 이성이 관련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감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이 자신만의 삶을 가지고 있고 약간 우리에게 바로 에일리언, 낯선 것처럼 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성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건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그건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감정과 이성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 순수하게 감정적인 것,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야? 결론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느낌을 가져주라고. 이게 결론이겠지. 그래서 답은 충분히 나왔죠. 몇 번? 5번이 답이다. 자, 마지막. 자,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리죠. 그쵸? Developing a great ability to recover. 회복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그러면 최소한 그냥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단서는 아니에요. 자, 특별한 단서는 아니고 일단 두 번째겠지. 회복하는 더 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러면 자, show up, 나타납니다. As a shift in the relative activity. 잘 봐야 돼. 상대적인 활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상대적 활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자, 두 가지 면이죠. 그쵸? 전전두엽 피질의 두 가지 면의 상대적 활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왼쪽이 더 활발하게 되고 오른쪽은 더 calmdown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행동을 적게 한다는 뜻이겠죠. 진정되다 그 뜻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이 활발하게 되고 오른쪽은 진정됩니다. 오른쪽의 활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 정도예요. 자, 두 가지 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과 왼쪽이 두 가지 면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 면. 그 두 가지 면에 상대적인 활동의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인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상대적인 활동이 뭔데? 즉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활동이 뭔데?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그리고 나서 그 활동에서의 변화가 생기는데 왼쪽이 적극적이 되고 오른쪽은 좀 소극적이 되는 거야. 됐니? 보세요. 자, 일단 왼쪽과 오른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은 이렇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사실 그건 발생했습니다. 그쵸? 앞에 내용이겠죠? 그쵸? 그건 발생했습니다. 어디? 한 집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연결된다. 집단은 뒤에 대명사 they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하나로 보느냐 집단의 구성원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룹은 뒤에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 그룹과 뒤에 대인은 일단은 같은 흐름으로 연결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3번과 4번과 5번이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묶이죠. 그렇죠? 3, 4, 5가 한 덩어리 묶이는 거고
1, 2번이 한 덩어리로 묶이죠. 그쵸? 덩어리가 몇 개야? 2개죠. 그쵸? 그러면 3, 4, 5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회복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회복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회복 잘했다는 얘기, 요게 가리키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제시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적인 활동에 변화가 생긴다. 왼쪽이 더 잘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발생했다고.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덩어리를 묶었을 때 두 덩어리가 보이면 두 번째 덩어리의 시작이 보통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났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만 드릴 거냐면,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듣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고3하고 재수생을 비교했을 때, 재수생이 초반에는 고3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여름이 지나가면서 고3이 재수생을 따라가거나 혹은 역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학습량이라든가 들었던 양들이 지속적으로 쭉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큰 틀에서 비슷한 얘기를 찾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복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있죠? 그쵸? 하이퍼킬러 문제랑 토파보기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잘 챙겨서 풀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즉 시중에서 문제집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뭐 봉투 모의고사 그 쓰레기들 많거든요. 봉투 모의고사 그런 거 사지 말고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자료 그것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